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입동을 지나면서 겨울이 한층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단풍은 아직도 절정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올 가을이 역대 가장 더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철 단풍 명소인 장성 백암산입니다. 푸른 나무들 사이에 이제서야 막 들기 시작한 단풍들이 보입니다. 마치 10월 초와 같은 모습이지만 벌써 입동이 지났습니다. 아름다운 단풍 풍경으로 유명한 장성 백양사입니다. 절정을 이뤘어야 할 이곳 단풍도 아직은 절반밖에 피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푸르러가지고 아직 단풍이 빨갛게 노랗게 안 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갔다 오는 길인데 좀 아쉬운 출사였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졌던 늦더위가 지각 단풍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평균 기온은 18.2도였는데 이는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많이 불어온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바람을 맞아야 단풍이 되는데 더운 가을이 이어지다 보니 아직도 단풍이 절정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불났죠, 불났어. 너무 아름답지요. 그 햇빛을 본 쪽은 예쁘고요. 그늘진 쪽은 청춘이었어요. 올해 내장산 첫 단풍은 작년보다 4일 늦었고 무등산은 7일이 늦었습니다. 단풍 절정은 기온이 낮아지는 다음 주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동이 지나고 서리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10일에서 15일이 최고 절정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추수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도 아직 벼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날씨 때문인데요. 지난달부터 사흘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며 논이 갯벌처럼 변했기 때문입니다. 볏짚 생산은 물론 이모작 재배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콤바인 한 대가 진흙밭으로 가며 뒤늦은 벼수확의 한창입니다. 논이 갯벌처럼 질퍽거리다 보니 기계 작업은 여의치 않은 상황. 그래도 더 늦으면 수분 함량이 떨어져 벼가 쭉정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은 많이 쏴가겠다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한 바퀴 돌고 그쪽이 빠져버리니까. 결국 낮까지 동원됩니다. 그러면 논이 이렇게 움푹 패여요. 그러면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에 못 심을 때도 문제고 계속 지금 내년 수확기까지도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달 이미 끝났어야 할 추수가 늦어진 이유는 잦은 비 때문. 지난달 사흘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는 등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자주 비가 내린 겁니다. 젖은 논의 기계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벼 수확을 어렵게 마쳤더라도 볏짚을 가공하는 작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논에 남은 볏짚들은 이렇게 조금만 들춰봐도 젖은 채로 썩어 있습니다. 사료용으로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수가 늦어지면서 일부 농가들은 밀과 보리 등 이모작 겨울 작물 재배도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물이 안 빠진 상태에서는 씨를 뿌려도 다 썩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비가 잡혀 있어서 올해 동계작물 파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달 15일까지 이모작 파종을 권고하던 기술원에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오히려 파종했다가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럴 경우는 파종을 안 하고 일단 내년도에 본 파종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재배 면적 줄고 수확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암과 강진 등 각지 농협에선 쌀 매입 시기를 일주일 연장하는 등 농민 고통 분담에 나선 상황. 하지만 여전히 낮은 쌀값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쌀 생산 주기까지 붕괴되면서 농가들은 그야말로 생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최근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광주시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또다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습니다. 부실 허위 자료 때문인 건데 한 회기에 2차례나 파행된 것은 처음으로 광주시 산건위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에 대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렸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와 복합쇼핑몰 교통대책 등에 대해 시의원들이 질문할지, 집행부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하지도 못한 채 행정사무감사는 불과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도로가가 제출한 관용차 운행일지 등이 허위 자료인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료 비실 및 허위 답변 등으로 감사 진행이 더 어렵다고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관용전기차 운행일지 기록에 2023년 6월 13일 주행거리가 31,600km로 나와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보면 23년 6월에 이미 33,000km가 넘어 있었습니다. 또 5, 6km를 주행할 수 있는 5W를 충전해놓고 150km를 주행했다고 기록했고 자동차 등록증도 손으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적 넘어가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난 5일 광주 테크노파크가 부실 자료를 내 행감이 중단되는 등 여러 기관의 자료 부실과 오류 문제가 공론화됐지만 또다시 부실 허위 자료가 제출된 겁니다. 상건인은 한 해 기내에 행정사무감사를 2번 중단하는 일은 처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강기정 광주시장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강기정 시장께서 제가 생각하는 사과 성명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 테크노파크와 통합공항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수요일 재개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광주시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성의 없는 답변으로 잇따라 파행하면서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냐는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7%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 여론조사에서 호남권 지지율은 3%에 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7%, 부정평가는 74%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광주 전라권의 긍정평가는 3%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93%에 달했습니다. 지난주 광주 전라권 긍정평가는 6%였고 지지난주 긍정평가는 12%였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과 관련해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무책임한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성명에서 어제 기자회견은 입에 발린 사과뿐인 불통의 시간이었고 대통령직에 걸맞는 책임감을 조금도 확인할 수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쇄신할 기회를 걷어찬 대통령을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 바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연속기획 나와 광주 MBC는 방송으로 맺어진 귀한 인연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대와 전화기를 잡고 방송에서 활약했던 광주 MBC 진양수 교통통신원을 홍진선 아나운서가 만났습니다. 광주 MBC 창사 60주년을 맞아 오랜만에 모인 반가운 얼굴들. 창사 60주년 기념 공로패를 받은 주인공은 푸른 신호등 진양수 교통통신원입니다. 사실 당황했어요. 통신원 활동한 지가 오래됐고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창사 60주년 동안에 우리 푸른 신호등의 역할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요즘은 흔해진 실시간 교통정보와 내비게이션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1980년대. 진양수 통신원이 활동했던 광주 MBC 라디오 푸른 신호등은 출근길, 시민들의 교통 길잡이였습니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차량용 라디오의 주파수는 93.9MHz에 고정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청취자들의 사랑은 진양수 통신원처럼 광주 전역의 교통 상황을 촘촘하게 점검하던 20-30명의 통신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찬 눈보라 속에서도, 때로는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스튜디오에서 콜사인이 나오기 무섭게 통신원 리포트가 전파를 탔습니다. 태풍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내밀하게 통신원 전체가 같이 움직여줬죠. 그 현장에 나가서 리포트를 쓰고 공중전화가 부스가 없을 때는 주변에 개인 가게라든가 실은 개인집까지도 방문해가지고 우리 통신원인들이 이렇게 방송 연결을 하랍니다 하고 하면은 흔쾌히 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 했던 거죠. 전달해주는 정보도 다양했습니다. 광주 전역을 그물망처럼 연결하고 있었던 통신원들은 차량이 막히는 구간과 진행되고 있는 도로 공사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설 개선을 미루는 당국의 늑장 대처를 따끔하게 꼬집었던 교통 리포트는 시민들에게 사이다 같은 존재였습니다. 통신원들의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통의 흐름, 또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개선될 때까지 가다 보니까 운전자들도 즐거워했고 또 관에서는 제일 무서워했던 방송이에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직접 통신원이 되어 만들어간 방송. 광주 MBC 라디오가 신뢰받는 매체로서 힘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방송을 하면은 오후에 나가면 고쳐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영향력을 발휘해왔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었죠. 정말로 방송을 하면 고쳐지니까 제작자로서의 보람도 있고 그것이 곧 우리 지역 사회 교통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좀 줬던 그런 데에서 보람이 있고. 영원한 통신원 진양수 선생께 광주 MBC는 어떤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광주 MBC란 좋은 친구는 제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제보를 하고 또 지금도 저는 어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친구 같은 존재지요. MBC 뉴스 홍진선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선정한 ACC 미래상 첫 수상자인 김하영 작가의 작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전시대담이 이번 주말 오후 3시 ACC 문화정보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김하영 작가가 생성형 AI와 게임 엔진 등을 활용해 제작한 딜리버리 댄서에선 인버스의 제작 과정과 작품에 담긴 근대성 등의 의미에 대해 관객들과 이야기 나눕니다. ACC 복합 전시에서 전시 중인 김 작가의 작품은 3채널 영상으로 이루어진 대형 미디어 설치 작품으로 세계 미술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상권 가운데 독리단길과 시리단길은 급부상한 반면 금남로는 쇠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상권 동향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22년의 사업체 수가 동명동의 독리단길은 87.5% 증가했고 일명 시리단길로 불리는 첨단 젊음의 거리는 56.5% 늘었습니다. 반면 금남로의 사업체 수는 7년 동안 17%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체 수 규모에서 첨단 젊음의 거리가 충장로에 이어 2위로 올라선 반면 금남로 상권은 3위로 밀렸습니다. 광주 지하철 역사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낙서가 쓰여져 있는 것이 확인돼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광주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임 의원은 지하철 상무역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낙서가 쓰여 있다며 지난 10월부터 낙서가 쓰여 있는데도 교통공사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교통공사 측은 상무역에 낙서가 새겨진 줄 몰랐다며 곧바로 낙서를 지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무등산 인왕봉에 표지석이 설치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탐방객들의 요청에 따라 해발 고도 1164m인 인왕봉 정상에 표지석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왕봉은 천왕봉, 지왕봉과 함께 무등산 3봉 중의 하나로 군부대 주둔으로 출입이 통제되다가 지난해 9월부터 상시 개방됐습니다. 제4회 고흥유자축제가 오늘부터 10일까지 나흘간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 5시 드론쇼를 시작으로 매일 축하 공연이 진행되며 유자라면 시식회와 포토존, 야간 경관 등도 마련됐습니다. 또 부대 행사로 열리는 유자 스파 체험과 유자 따기 체험 등은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축제 행사장 주차장과 한동 권역 커뮤니티 센터 주차장 등 8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영광군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의회 모 의원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 5월 영광의 한 술집에서 손님들과 시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